안녕하세요, 히트진 여러분. 저는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중급 정규 RC를 맡고 있는 양지혜입니다. 오늘 날씨가 다정하면서도 조금 쌀쌀맞다 싶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따뜻한 노래가 생각나는 10월 13일 정기 토익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더 많은 토익 시험 자료 강의를 보시려면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 끝나고 제일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RC에서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75분 안에 100문제를 어떻게 풀어 싶잖아요. 그래도 오늘 토익 시험에서 Part 5, 6가 Part 7으로 진입하는데 큰 장애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토익 시험에 비해서 어휘가 조금 평이하게 출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도 까다로운 문법 문제는 여전히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art 5는 물론 어휘의 강세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헷갈리는 어휘라기보다는 토익커로서 알아둬야 하는 그런 어휘가 답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 정도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동사가 문법 어휘 다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법 카테고리 어휘 이렇게 균등히 출제가 되었습니다. Part 6는 난이도 중상으로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문법하고 어휘는 좀 평이했는데 4개의 문장 삽입하기 유형이 모두 다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요했던 시험 문제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귀 쫑긋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오답 노트에 메모를 꼭 해두세요.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문제는 전치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휘 문제니까 물론 해석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쵸? 모든 행상인들이 시장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 규칙이 어디에 나와 있대요? 안내서에 요약이 돼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안내 책자에 요약되어 있다라는 의미니까 사실 우린 어디에라고 할 때 전치사 뭐를 떠올리게 돼요? in을 떠올리게 되는데 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치사 문제를 푸실 때는 뜻도 뜻이고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 전치사의 쓰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전치사의 핵심 포인트는 전치사의 뜻보다도 그 문장 안에서 그 문맥 속에서 쓰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over 중요한 전치사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쓰임을 써보자면요. 여러분 over는 동안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하고 어울려 쓰일 수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10년 동안 over the past 10 years 이런 표현이 있죠. 두 번째는 하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하면서. 그래서 let's talk over coffee. 커피 마시면서 좀 얘기해보자. 점심 먹으면서 over lunch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3번. 어디 위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어디에 덮이도록 걸쳐서 위에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이 문장 안에 over가 들어간다면 세 번째 의미로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over the guidebook. 안내 책자 위에 서술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매우 어색합니다. 그래서 A번 오답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정답 B번 throughout으로 갑니다. throughout은 토익에서 너무 중요한 전치사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용례 정도는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장소하고 어울려 쓰입니다. 장소 전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강남역 전체, 도시 전체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소 전역에라는 의미가 되고 두 번째는 기간하고 어울려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 전체 마찬가지로 뭐 한 주 동안 over the week, throughout the week, 뭐 throughout my life 내 생애 전체 동안에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로 별표해 두시고 이 문장 안에서 3번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throughout the guidebook 하면은 이 throughout이 책이나 영화, 도서 전반에 걸쳐 전역에 전편에 걸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규칙이 안내 책자 전반에 걸쳐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요약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throughout이 되겠습니다. throughout의 세 가지 용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부사 어휘가 되겠는데요. formally 하고 frequently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어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려드리게 돼서 기뻐요. A restaurant, 빈칸 a restaurant, 음식점인데 Park View Hotel 307, 음식점인데 그런데 또 호텔이래요. 호텔 307이 is now offering, 현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뭐하고 뭐를? 호텔이니까 맛있는 식사와 그리고 숙박, 편의시설을 이런 편의시설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formerly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네, 이전에는 음식점이었는데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는 호텔로 바뀐 이 파크뷰 호텔 307이라는 의미로 자연스러워지죠. 한편 frequently는 여러분 이건 빈도부사입니다. 자주 종종이란 의미가 되죠. 요거는 주로 이제 현재 시제하고 어울리면서 빈도를 나타낸다라는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토익에서는 formerly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역시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formerly는 토익에서 주로 관사명사하고 짝꿍이 돼요. 그래서 formerly a school, 옛날에 학교였는데 라는 의미로 위치, 장소하고 연결이 돼서 이전에 뭐뭐였는데 옛날에는 쇼핑몰이었는데 지금은 병원으로 바뀐이라는 의미로 과거의 한때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부사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시험 포인트는 formerly가 어떤 회사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이전에 뭐뭐로 불리었었던, 이전에 뭐뭐로 알려졌었던 회사인데 지금은 명칭이 변경된 이라는 의미로 formerly known as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rmerly는 과거의 한때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once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어 표현 되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 높아심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헷갈렸어 이건 아닌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딱 보고 왠지 토익커들이 좀 실수할 것 같다 싶은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가 지원자들을 더 선호한다예요. 어떤 지원자냐 하면은 이러이런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그런 지원자라는 의미.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experience가 명사라는 거, 여기서 명사라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다가 빈칸 앞뒤로 have pp로 보지는 않았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명사 앞에 빈칸이니까 빈칸은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번 달 토익 시험에서 experience가 두 번이나 명사하고 연결이 됐었어요. 그리고 experience 바로 앞에 빈칸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experience가 그만큼 토익에서 중요한 명사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라 토익에 나오는 어떤 경력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불가산 명사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강세를 두시고 정리를 해두시고 이 experience 앞에 올 수 있는 형용사들도 어휘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extensive, intensive, 반대말이죠. 실무, 경험, practical, business, experience.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네, 조금 헷갈리는 문제, 어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는데 resolve하고 initiate를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뭐를 발표했냐 하면 대절 이렇게 묶어볼게요. It will withdraw. withdraw 하면 취소하고 철회하는 겁니다. 뭐를? The pension scheme. 연금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사실상 지난 연도에 뭐뭐 되었던 연금 계획이라고 연금 계획을 꾸며줄 수 있는 스킴하고 짝이 될 수 있는 동사를 고르시오라는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resolve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의미를 떠나서 B번에 있는 initiate가 조금 생소했기 때문에 답을 A번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solve가 무슨 뜻이에요? 풀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resolve도 풀고 해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 풀어야 할 어떤 문제 따위가 나옵니다. 얘랑 어울릴 수 있는 목적어를 제가 몇 개 적어 보겠습니다. issue라든지 아니면 dispute,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doubt, 의심을 해결하다 아니면 conflict, 이런 갈등, 충돌 따위를 해결하다라는 의미예요. 반면에 initiate는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착수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계획이니까 계획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작했겠죠. 작년에 시작했던 그 계획을 올해부터는 철회한다라는 의미. 정답은 B번입니다. 근데 initiate라는 단어를 꼭 알아두셔야 해요. 동사로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계획 따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난달 이 initiate의 명사가 중요했었습니다. initiative라는 단어 중요했었죠. 얘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형용사처럼 생겼지만 또 명사로 쓰이는 게 가능합니다.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 기업심, 어떤 진취적인 마음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중요했던 표현이 take the initiative라는 표현, 여기가 빈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도권을 잡다라는 의미로 take the lead라는 표현으로 쓰였다라는 거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initiate라는 동사는 시작하다. 뒤에 계획, 사업 따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의 명사형인 initiative. 뭐라고요? 시작이란 명사, 동시에 진취적인 마음, 기업심이란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역시 토익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빈출도가 높은 그런 문법 문제인데 바로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로 사실 보기에 whoever하고 someone이 이렇게 나란히 배열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둘의 의미의 공통점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whoever 누구라도, someone 누군가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문법적으로 전혀 다른데 그 의미의 어떤 공통점으로 이 문제를 이제 스스로 그냥 맨홀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whoever하고 someone은 사실상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의미는 비슷할 수는 있으나 품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whoever는 접속사고요. someone은 대명사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 중에서 어떤 품사가 빈칸에 필요한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따져야 되는 그런 유형이었던 거죠.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It is necessary, 대절 이하는 필요합니다. 건물을 빠져나갈 때 빈칸 주어가 should set the alarm, 경보음 장치를 세팅해야 합니다. 보안관의 부재에 대비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빈칸은 사실 대절에 주어를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여기 접속사 자리가 아닙니다. 빈칸 이하 동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접속사가 빈칸 위치할 수는 없죠. whoever는 여러분 누구라도 라는 주어 역할을 해주면서 동시에 동사 두 개를 연결해줘요. 얘 뒤에는 동사 이렇게 두 개 연결이 돼야 합니다. 반면에 someone은 접속사 기능은 없기 때문에 동사가 한 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someone 그리고 anyone 비교하는 것도 정리를 해두세요. someone은 sub의 의미를 갖는 사람이에요. 어떤 약간 특별한 그런 사람, 누군가 그 한 명을 의미하는 거라면 anyone은 any의 의미를 갖는 사람이에요. 어떤 누구라도 한 명이 아니라 결국에 anyone, 누구라도 모두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를 갖는 거죠. 비슷한 듯 싶지만 someone과 anyone의 뉘앙스는 또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까지 추가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네,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빈칸 뒤에 나오는 car purchase, 자동차 구매를 받을 수 있는,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동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 어휘니까 가볍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The new loan package니까 대출 상품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새로 나온 대출 상품이 is now available. 이제 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출 상품이 뭐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The car purchase. 자동차 구매를 뭐 해줄 수 있다. 여러분 대출 상품이 뭐 하는 거예요? A. resolve. 예약해 줄 수 있어요. B. finance. 자금 조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B번하고 더 잘 어울리겠죠? 이 A번 reserve는 예약하는 거니까요. 뭐 좌석을 예약할 수도 있고 호텔을 예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행편을 예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리 자리를 이제 선점한다라는 의미예요. 자동차 구매를 예약하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색합니다. 이 대출 상품이니까 구매하는 데 있어서 돈을 빌려준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B번 이 finance가 명사로 뭐 금융 재정이란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이게 동사로 돈을 준다라는 의미예요. 돈을 결국에 이제 빌려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Finance my son. 아들에게 돈을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또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는 거고 융통해 주는 겁니다. 물건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finance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사람, 기업, 물건, 돈 주다. 네, 자금 조달해 주다라는 뉘앙스로 fund하고 좀 비슷한 뉘앙스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명사 profitability와 availability를 구분하는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토익커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형용사 어휘 중에 하나가 available이거든요. 이용 가능한이라는 의미를 갖죠. 뭐 물건 따위가 이용 가능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이 된다라는 의미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명사형인 availability가 굉장히 낯익고 또 그냥 끌리고 그래서 얘를 답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휘 문제니까 가볍게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어 자리에 both로 연결이 돼 있는 두 개의 명사가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위험성 그리고 빈칸입니다. 이 빈칸 명사를 고르시오라는 게 되겠는데 가능성 있는 위험성과 빈칸 명사가 분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뭐 할 때 회사가 소매 지점을 조금 후진국으로 확장할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을 해보면 risks, 뭐 위험성과 이용 가능성 하는 게 크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availability 우리나라 말로는 그닥 손색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이 단어는 물건의 이용 가능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availability 뒤에 오브를 동반해서 자동차 이용 가능성, 네, 총기 이용 가능성, 가용성을 나타내는 거죠. 저가 항공 이용 가능성이란 의미예요. 물건의 가용성이 됩니다. 지금 이 문장 안에서는 물건을 놓고 따지는 것은 아니죠. 회사가 확장해 나갈 때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게 위험성하고 물건 이용 가능성이 아니라 수익성이 되겠죠. profitability.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profit이라는 단어가 수익이라는 의미의 가산명사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쓰임을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익성이란 의미로 조금 쉬운 말로는 benefits 또는 advantages하고 동의어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사로도 중요하지만 형용사로 profitable 하면은 한마디로 수익이 난다라는 의미예요. 돈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동의어로 lucrativ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명사 뜻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고 뜻도 뜻이지만 언제 profitability를 쓴다?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이 나는가, 수익성이란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A번 이 단어와 availability, 물건의 이용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두 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Part 6로 좀 가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조금 이렇게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토익커들이 역시 파5를 힘들게 풀고 파6로 와서 역시 방심할 수가 없겠구나. 파6 문장